몇 개 주에서는 승인된 것도 있고 아직 승인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결국엔 저희가 기대하는 건 연방정부 차원인데 ETF 승인된 다음부터는 20% 이상 조정이 좀 쉽지 않아요. 보통 한 10%에서 20% 정도 조정으로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는 가을 한 3분의 1 정도 지나가고 있고 절반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과거의 사이클과 거의 유사한 패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이클상 잘 가고 있고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저는 나는 비트코인으로 인생을 배웠다의 공동저자인 호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가격 상황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6개월 전에 나왔는데요. 최근 트럼프 취임부터 시작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기대감으로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1월 초에는 살짝 반등하나 싶었더니 다시 이제 CPI나 경제적인 이제 인플레이션 상황의 우려로 인해서 자산이 하락했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비트코인이 다시 10만 달러로 돌파했으나 무역 전쟁이나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한 9만 달러까지 소폭 하락했다가 최근에는 다시 한 9만 7천까지 상승하면서 약간 변동성을 좀 크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비트코인 아마 반등에 제일 많은 분들이 기대하시는 거는 비트코인 전략 비축으로 모아가는 걸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처음에 기대와 달리 조금 늦어지는 경향이 좀 있어 갖고 그것 때문에 약간 부진한데, 최근에는 주정부 차원에서는 몇 개 주에서는 승인된 것도 있고 아직 승인 안 하겠다라고 이렇게 엇갈리고 있는데, 결국엔 저희가 기대하는 건 연방정부 차원인데 아마 요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략 비축으로 승인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할 것이라는 예측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아서에이지나 그 다음에 유진 파머 교수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10년 뒤에는 0으로 갈 확률이 100%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아서에이지 같은 경우는 한 7만에서 7만 5천 달러까지 조정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이게 가장 최우선적으로 비트코인을 선택할 거면 이미 진행됐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결국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식으로 언급을 하면서 한 30% 이상 조정을 겪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거 사이클상 경험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30%의 조정은 언제든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놀랄 건 아닌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당장 30% 이상 조정은 조금 어렵진 않을까. 그래도 왜냐면 물론 그런 기대감이 조금 멀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도 좋고, 그 다음에 이번에 하락이 왔을 때도 그나마 비트코인만 봤을 경우에 잘 버텼던 자산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는 크게 하락하기보다는 조정을 하더라도 한 10%에서 20% 정도 단기적인 조정은 그 정도는 가능할 수 있는데, 요것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 9만 달러 이상의 지지선을 강력하게 계속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크게 무너지기보다는 상방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트코인 현물이 나오면서 예전과 다르게 한 30% 이상 하락도 많이 나왔었는데 ETF 승인된 다음부터는 20% 이상 조정이 좀 쉽지 않아요. 보통 한 10%에서 20% 정도 조정으로 거의 마무리됐기 때문에, 조정이라고 하면은 물론 경제적인 여건이 너무 인플레이션이 정말 위험해지고 경제가 안 좋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매크로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 위기가 발생하면 30% 50% 하락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약간 30% 7만 달러를 지금 당장 하락하기보다는 빠르면은 올해 상반기 마지막 한 6월 이후나 아니면 하반기 때 돼야지 그 정도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트코인이 0으로 수렴할 거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반대로 10년 뒤에 비트코인이 오히려 5억 10억이 갈 확률이 0원 갈 확률보다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교수님에 대한 발언들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비트코인을 자꾸 통화적 가치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화 시스템상 전혀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데, 제가 저희 책에서 언급했듯이 지금은 통화적인 측면보다 비트코인을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좀 더 인정해야 되고, 그다음에 현물 ETF 자체가 자산으로서 승인받았기 때문에 자산으로서 접근해야 되는데 자꾸 통화적인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0으로 수렴한다 이런 부정적인 얘기가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항상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는 항상 하락장 좀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나오고
항상 똑같은 재료가 쓰이는 것 같아요. 뭐 비트코인은 가치가 없다라는 게 항상 조명이 되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패턴을 그리고 있지 않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흐름이 지난 반감기 이후 사이클과 비교했을 때 어떤 양상을 띠고 있나요? 비트코인 저희 사계절 차트를 한번 준비해 왔거든요. 보시는 비트코인 사계절 차트는 저희 책에 나왔던 비트코인 반감기 4년 주기를 기준으로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눠서 사계절로 나타낸 건데요. 저희 책에 나와 있는 표를 최신으로 업데이트한 표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는 가을 한 절반 정도의 한 3분의 1 정도 지나가고 있고 절반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이 그림만 봤을 때 사이클상 과거의 사이클과 거의 유사한 패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이클상 잘 가고 있고요. 물론 가을 안에서도 조정이 많이 오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우상향하는 패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 당장 무너지기보다는 조정이 오더라도 결국엔 한 번 더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의 가장 큰 리스크 호재는 무엇인가요? 저는 뭐 가장 큰 리스크는 비트코인 내부적으로는 결국 전략 비축 자산으로 그게 승인이 안 된다고 하면은 가장 큰 악재가 될 거고, 반대로 봤을 때는 그게 승인이 될 경우 가장 큰 호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요거에 대해서는 아마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발표가 된다고 했었으니까요. 한 7월쯤에 발표가 될 것 같아서 그때까지는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되고, 비트코인 이외에 다른 측면을 살펴보면 결국 경제적인 영향이 많이 끼칠 것 같아요. 결국엔 특히 비트코인이 현물 ETF 들어가면서 미국 달러 표시 자산으로 이제 되면서 나스닥이나 여러 가지 주식 시장의 환경에 따라서 많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결국엔 미국 주식 시장이나 전 세계 시장이 무너지면 결국엔 비트코인도 가차없이 무너지고, 최근에 여러 가지 뭐 무역 분쟁이라든지 인플레이션 우려에 나왔을 때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던 게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그런 걸 항상 기억하셔서 꼭 비트코인 내부적인 측면이랑 외부적인 측면을 구별해서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국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이 커플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 ETF라는 것 자체가 미국 기관들이 지금 최근 많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봤을 때 알트코인은 상대적으로 되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버티는 이유가 결국엔 기관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매도 물량이 많이 안 나오고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주식시장이랑 이제 비트코인도 하나의 자산으로서 인정받기 때문에 자산으로서 아까 가치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가치를 따라서 연동되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나 전체적인 자산 시장이 하락을 하면 결국엔 하락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반대적으로 갈 때도 있는데 현재는 약간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비트코인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말 그대로 새로운 자산군이 생겼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 책에서도 달러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수용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미국의 이제 유동성을 계속 풀고 싶고 결국에는 미국에서 계속 하고 싶은 건 달러를 계속 많이 찍어내고 확대하고 그걸 달러 패권을 강화시키는 요건을 만들고 싶은데, 현재 자산군에서는 약간 거의 뭐 버블이다, 자산이 더 올라갈 수 없다,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새로운 자산군이 찾게 되면은 그렇게 무한히 풀리는 유동성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비트코인이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미국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산업을 계속 육성시키려는 게, 그런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면서 만드는 자산군에서 엄청나게 커지면은 그만큼 달러도 더 많이 찍어낼 수 있고 많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서 가치가 점점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매도 타이밍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비트코인은 원래 책에서는 최고점 직전까지만 모아가는 전략은 좋다라고 생각을 했고, 원화로 한 1억 미만까지는 분할로 매집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라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지금 가격은 이제 거의 올라가더라도 한 2배? 많이 올라가면 2배 정도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무리해서 투자하기보다는 말 그대로 지금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내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거라면은 상관이 없는데,
너무 한 번에 무리해서 투자하지 마시고 지금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저 같은 경우도 더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이제 상승이 왔을 때 사이클 한번 정리하면서 다음 사이클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무리해서 매수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다만 이제 내가 비트코인이 하나도 없고 공부하고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은 뭐 투자하고 싶은 금액의 한 10%에서 30% 정도는 뭐 지금 사시면서 계속 가격적인 추이를 보다가, 만약에 정말로 아서에이즈 말처럼 7만 달러까지 크게 하락이 왔을 때 그럴 때 좀 많이 담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은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비트코인에 물린 분들께 말씀하실 조언이 있으신가요? 비트코인이 솔직히 물렸다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최고점 대비해서 한 16% 빠졌다가 지금 한 10% 정도 빠졌는데, 물론 10%의 하락이 되게 크다면 클 수는 있는데 코인에서 10% 정도는 되게 언제든지 있는 거고, 그냥 하루 만에 10%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는 매일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비트코인만 한정했을 땐 결국엔 비트코인은 큰 하락이 오더라도 다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조금 알트코인은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서 오늘 알트코인 얘기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비트코인은 뭐 아직 거의 최고점 부근에 거의 왔다 갔다 하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뭐 조금만 상승한다면 뭐 이번 주나 다음 주만 하더라도 최고점 이상 올라갈 확률도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가상화폐 정책 관련 진행 상황을 알려주신다면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1월 20일 날 취임식에서 행정명령이 나올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한마디도 없어서 조금 많이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며칠 있다가 가상자산 실생그룹 TF팀 만들면서 이제 행정명령이 나오면서 암호화폐 육성에 힘쓰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다소 약간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한 발 좀 물러나 있는 듯한 느낌을 솔직히 받고는 있어요. 특히 최근에 백악관 가상자산 총책임자라고 하는 데이비드 sak스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나와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CBDC 규제나 뭐 여러 가지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육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 전략 비축으로서 모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서 기자들이 결국 질문을 했는데 검토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딱 끊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1월 20일 행정명령 이후에 6개월 동안 검토를 해보라고 하고 난 다음에 검토를 해서 이제 법안이나 여러 가지 사항을 준비해서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월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하고 싶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전략 비축으로서 모아가거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법이나 여러 가지 위배되는 거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제도적인 게 필요한 게 있는지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시간이 좀 걸리는 거는 이해는 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에는 최근에 미국에서 뭐 국부펀드를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국부펀드로 바로 비트코인을 사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지만 결국 이러한 행동들 자체가 결국엔 전략 준비 자산으로서 결국엔 비트코인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뭐 너무 실망은 하지 마시고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지켜보면서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리플이나 여러 가지 코인들이 솔라나나 여러 가지 언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비트코인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현물 ETF도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되고 이더리움까지도 되고 난 다음에 다른 알트코인들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에서 뭐 이더리움도 약간 얘기가 없는 상황에서 다른 알트코인들이 현물 ETF도 없는 상황에서 전략 비축 자산으로 모아가는 거는 다소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일단은 비트코인부터 시작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정말 빠르게 현물 ETF의 알트코인들이 승인이 돼서 된다면 가능성도 있지만, 저는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고, 아마 기존 코인들에서 좀 괜찮은 코인들이랑 앞으로 정말 전 세계에 이제 영향을 줄 만한 코인들이 나오면은 그런 거는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IT 코인들은 조금 당장은 힘들지 않을까, 시간이 좀 생각보다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주목해서 봐야 할 코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결국엔 미국에서 발행한 코인들을 많이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리플이고, 그다음에 이제 민코인이 한참 미국에서 많이 핫했기 때문에 솔라나가 가격적으로 여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월드리버티라고 트럼프 가문에서 이제 만든 디파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온 코인들이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뭐 체인링크라든지 에테나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더리움 이렇게 많이 모아가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트론도 이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면서 그쪽에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런 코인들을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을 많은 조롱이 있고 지금 가격이 못 올라가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신데,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계속해서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결국 뭐 이더리움에 대해서 조롱이 거의 끝에 일어나고 있고, 결국에는 이더리움이 한 번은 상승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 결국 월드리버티도 디파이 프로젝트거든요. 디파이에서는 이더리움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리 조금 미워도 다시 한번 꼭 봤으면 좋겠고, 실제로 지금 ETF가 나온 게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이 다만 승인하기까지는 이제 스테이킹 ETF를 신청을 해주던지 아니면 옵션 ETF가 좀 나오게 되면은 이더리움 가격이 그때부터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투자할 거면 뭐 솔라나 리플이나 이런 큰 알트코인들에다가 저는 이더리움도 제가 많이 갖고 있기도 하고, 그냥 저는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결국 아까 디파이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려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엔 디파이를 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지금까지 역사상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크게 하락을 해야지 알트코인들이 상승을 했는데, 결국엔 그런 지분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이더리움이고, 그다음에 이더리움도 어쨌든 ETF라는 ETF 승인하면서 자산으로서 일단 가치는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엔 이더리움에 대한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블랙록에서도 또 이더리움을 활용한 여러 가지 뭐 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안 올라가지만 결국에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략자산 비축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친화적으로 얘기했을 때 믿지 않았거든요. 그러한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다음 이제 떨어졌을 때 그 기간에서 비트코인은 금지해야 된다. 나 같으면은 당장 금지했을 거다. 쓰레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렇게 돌아서는 걸 보면서 그냥 단순히 돈이랑 표를 위해서 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지금 산업을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이 정말 필요하고 정말 키우려고 한다는 걸 느꼈고, 여러 가지 연설들을 통해서 정말 하려고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결국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말했던 게 AI나 우주나 최첨단 산업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앞서 나가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걸 나가면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게 코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결국엔 AI나 양자 컴퓨터나 여러 기술들이 발전되면은 저희가 뭐 한때 사기라고 했던 결국 메타버스 세상이 탄생을 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세상이 오거나 그런 전자상 거래나 인공지능 상황 속 안에서 사용할 화폐가 필요한데, 그게 기존의 전통 화폐라기보다는 코인을 활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그 산업이 육성하면 육성할수록 암호화폐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고, 그리고 또 암호화폐를 통해서 그렇게 산업들을 키우다 보면 거기서 또 제2의 구글, 아마존 같은 혁신 기업들이 탄생하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에 더 패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앞을 내다보고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목적은 결국 하나잖아요. 미국을 더 위대하고 강하게잖아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엔 어떤 수단이든지 미국을 강하게 만들 수 있으면 하겠다라는 게 입장이 있기 때문에, 뭐 속으로는 싫어할 수도 있고 잘 모른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그쪽 방향으로 도움만 된다면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엔 그런 걸 조금씩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주변에 다 인사들이 다 친암호화폐 인사들로만 다 채워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진심으로 밀어주고 이제 키우려고, 한번 너네가 한번 해봐,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한번 해봐, 기회를 줄 테니, 요런 단계가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친암호화폐 기조를 바꿀 가능성은 없다고 보시나요? 바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발 뺐다는 게, 지금 본인이 정확하게 예를 들어 관세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자신 있게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 강하게 나가는 게 있는데, 솔직하게 인터뷰를 했어요. 자기가 트럼프 코인, 민코인 나왔을 때도 사실 나는 정확하게 잘 모른다 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모르는 거에 대해서 그냥 인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TF팀 구성에서 이게 정말 좋은 거고 왜 전략 비축 자산으로 하고 어떤 행정명령이 있고 무슨 미국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뭐 아예 버렸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자기가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커다란 리스크가 돌아올 것도 고려하면서 한 발 물러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기존의 입장을 번복하지는 않을 것 같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뭐 거짓말한다, 비난한다 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만큼 자기가 말한 정책을 잘 지킨 사람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가상자산에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설마 뒤집어서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 리스크가 큰 상황에서 추천하시는 투자법은 무엇인가요? 근데 이게 되게 좀 아이러니한 게,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올라갔을 때는 다 좋다고 하는데 얘기를 안 했을 땐 또 비난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 말에 따라 변동성이 좀 있긴 하지만, 저는 그 누구의 말을 믿고 투자하는 것보다 이게 정말 내가 비트코인이 한번 제대로 투자해보고 미래의 가치를 위해서 한번 투자해볼 만한 종목인지 한번 투자자분들께서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면은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2018년도에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저는 딱 하나의 믿음이 있었어요. 결국엔 암호화폐가 세상을 바꿀 거다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비트코인도 결국에 주류 편입 자산으로도 들어갈 거라는 믿음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이제 사기다, 이거는 뭐 도박이다 라고 해도 저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누구를 이렇게 탓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걸 왜 투자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런 변동성이 일어났을 때 물론 심리적으로 조금 불편한 감도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꼭 트럼프 대통령 탓, 뭐 머스크 탓, 누구 탓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거에 대한 본질적인 가치에 대해서 한번 투자자분들께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국가 간의 패권 전쟁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저는 이미 패권 전쟁은 미국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하면서부터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약간 비트코인은 현물 ETF를 신청 안 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이 너무 많이 암호화폐를 키우고 육성하려고 하고 먼저 선구자로 나섰기 때문에 미국이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2017년부터 계속해서 중국이 암호화폐 채굴 금지부터 해서 거래 금지랑 여러 가지 전면 금지까지 하면서 중국 안에서 비트코인을 아예 막았기 때문에 이번에 미국에서 그러한 패권을 가지고, 미국의 이제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한 패권을 가지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줬다라고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 뭐 중국이 아직 뭐 많이 들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건 어쨌든 월가의 자본이나 아니면 미국의 자본이나 자금 갖다가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이미 패권의 중심은 미국이 돼 있을 거고, 앞으로 이제 중국이 과연 암호화폐 시장을 개방하면서 어떻게 육성할지에 대해서도 조금 같이 지켜보면서, 지금도 보면은 최근에 AI 때 딥시크 사태로 약간 중국이나 미국이랑 AI 전쟁이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나중에 코인도 그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지켜보는 재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미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개방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은 막는 이유의 첫 번째는 외환 유출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의 옛날 2017년 때 김치 프리미엄이 한 50%한테 60%가 갔는데, 그때 금지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외환을 자꾸 유출이 되는 거예요. 중국에서 우리나라를 통해서 보내면은 여기서 팔아갖고 다시 달러를 찾아갖고 본인 나라로 가든지 금을 들고 나가는 분들도 되게 있다라고 들었고, 실제로 그때 당시에 뭐 명동이나 있던 사설 환전소에 달러가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많은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엔 외환이 유출되면서 그게 가장 큰 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를 막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막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하지만 결국 중국이 계속해서 어려운 상황이 오고 자본시장을 개방을 하면은 결국에 암호화폐도 자동으로 개방할 거라고 보고는 있거든요. 다만 이 자본시장을 개방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중국이 정말 좀 큰 위기가 왔을 때 발생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다만 이제 결국엔 중국도 오픈할 수밖에 없고, 나중에 중국에서 이제 자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또 암호화폐를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개방할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시간이 조금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